오늘 아침이었죠.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 고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순을 보면 이제 당이 요청을 하고 이재명 고문이 수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고문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아직 확인은 개인적으로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2030,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당 러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개항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개항하라.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이쪽으로 이제 출마를 계속 주장을 하고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재명을 개항하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말맛은 있네요. 예. 처음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이 나왔던 얘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원이 원하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에는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저는 입장을 지금까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분당을 있잖아요. 분당 거기가 어디죠? 분당갑 그 김은혜 그렇죠. 후보가 나간대요. 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저희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 을은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역구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나왔던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김병관 의원이 지금 준비를 저희가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해서 그 이 표차도 참 애매합니다. 0.7% 표차로. 그러니까 1%가 되지 않은 아주 아까운 표차로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께서 내가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나가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염원에 응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당원이 등판을 시킨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원래 조금 예측을 했었는지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해버려서 이제 여기가 보궐선거인데 그러니까 지역구 분당갑으로 나오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천 개항을로 개항하라 이런 말씀을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개는 기득권에 도전하고 꽃가마 같은 거 없고 늘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걸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던 분이었던 만큼 개항으로 가서 꽃가마를 탄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정말 명분이 되는 분당갑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성남 지역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으로 나오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정치적 도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재명 후보가 심심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번 개항으로 가면서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지역구 연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병관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병관 전 의원이 자리 비워주겠다. 이재명 고문 나오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셨고 오늘 마침 이재명 전 후보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가닥이 잡히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본인의 SNS상에 올렸던 글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께서 성남으로 계시지 말고 인천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이재명 전 후보의 대답이 싫어요 였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런 SNS 글도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어찌 살려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나요? 이런 말씀을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과거의 이재명 후보와 현재 이재명 후보가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전당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당의 주인은
당원들도 있지만 또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이 보시기에 인천 계양을로 꽃가마를 타는 것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에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계양은 이제 연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스타일에도 안 맞는다 이런 말씀 반론 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총선이나 선거에 나갈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연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고가 없으면 후보한테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가 이제 충청에 있는데 충청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자와 아버지가 충청과 연고가 있는 것이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연, 학연,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지 그런 연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연고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연고도 없는데 왜 인천 계양을로 왜 나가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고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연고도 없이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불리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고도 없는 이재명 고문이 거기를 간다는 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 그러니까 전체 그 당원들이 다 이재명 고문이 그쪽에 가는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 계양 을 주민들, 거기 당원들께서 여기에 출마해달라고 바라는 거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만약에 고문께서 그쪽으로 출마를 한다. 우리 뭐 당에서 비대위에서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마 출마를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고문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전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맞다. 당원들이, 그 지역 당원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김병관 고문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좀 반론을 좀 드리면은 이재명 고문은 김병관 그 지역위원장, 예.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내가 인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마음을 확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해달라고라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시기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문 입장에서는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를 출마하려는 생각이 진짜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김병관 그 지역위원장이 만약에 이재명 그 고문이 막 출마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여기 출마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가 준비했지만 당원들이 원한다면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반론을,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주셨던 분을 반론을 드리지만 저의 반론이 지금 되게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반론을 그러면 드리면 짧게 드리면 계양에서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그쪽에 청년위원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관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갑으로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양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당에서는 당원들의 요구가 없었나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분당에 사시는 당원들의 요구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계양에 계신 당원들의 의사만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이제 분당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됐던 대장동이 있는 지역, 이재명 고문께서 직접 최대치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분당갑을 나가시지 않고 계양,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다소 좀 회피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 질문은 이경 대변인께 짧게 한 번만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으로 출마를 만약에 했었다면 그 지역에서 묶여있느라 다른 지역의 선거에 이재명 고문이 도와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있는데.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지선에서 이재명 고문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당갑에 출마를 해도 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도
그러니까 전체 지역 선거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신가요? 지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활동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다시 한마디 드린다면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비판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고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에서 출마를 하시나 아니면 성남에서 출마를 하시나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께서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로 돌아가 보면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개항을에 출마할 경우에 맞설 카드들이 여럿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좀 의문스러운 게 보통 이제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정치 신인을 내세우고 정치 신인이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언론이 그 부분을 띄우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물의 김빼기 전략으로 많이 전략을 임하잖아요. 맞설 상대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쪽에서 실제로 출마 준비를 하셨던 윤영선 윤영선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께서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야말로 이재명 고문에 대한 비판 수위가 굉장히 세져도 명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고 당시 우리 지금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많이 났고 사실은 그 전에도 대선 때 우리가 보궐선거 몇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단 한 번도 나가서 다른 데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게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큰 명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에 당시 비대위원으로 저희 입당을 해가지고 당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 손수조,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겨뤘던 정치 신인 손수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사례들을 이준석 대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천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고문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도 관심인데요. 사실상 분당갑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수도권 선거 승리에 제 몸을 던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해보면 꽃가마는 없다. 오늘 아침에도 전략 공천 이 부분 열려 있는 건 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당에서 다소가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전략 공천과 단수 공천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수 공천이라고 하면은 저 전략 공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출마 의사가 없던 분을 저희가 공천 후보자로 발탁을 해서 해당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배치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전략 공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경선 없이 공천하는 경우를 단수 공천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공천과 단수 공천은 애초에 개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예를 들면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내지는 대구 어디로 출마하기로 했는데 다시 안철수 위원장을 분당갑으로 출마를 시킨다 그러면 그걸 전략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애초에 분당갑으로 출마 의사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후보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적 고려를 통해서 안철수 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를 단수 공천이라고 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전략 공천은 없고 단수 공천만 있다라고 정확하게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수 공천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가마는 없다 이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 경선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면 또 당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원론적인 표현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 원론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꽃가마가 없다 이 얘기를 누누이 해왔었고 단수 공천이 대개는 이제 경선 없이 가는 거긴 하지만 피 차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자들이 경쟁력 후보자들이 분당갑에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경쟁력을 고려해서 다른 후보자들도 안철수 위원장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경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출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분당 갑에 출마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나 아니면 반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 생명까지도 지금 다 좀 그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좀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근데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분당갑을 그래도 좋은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략공천은 아니지만 단수공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인지 단수인지는 그 내부의 문제인 거고 출마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청년 그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청년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 계양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분당갑에 준비했던 청년이 없는 것이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준비했던 청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확인을 하고 오히려 좀 경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인천 계양을 해서는 왜 이재명 후보 경선 안 하냐? 근데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선함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다는 거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준석 그 당대표가 지역구를 바꿔서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 노원병인가요? 노원병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마를, 그러니까 청년이 맞설 후보가 이재명 고문을 상대하는 맞설 후보가 필요하지만 노원병에서 난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당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2030 그 남성들이 가는 커뮤니티도 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고문을 맞서서 출마하라는 얘기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당원들이 원하거나 2030 청년들이 원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제가 못 나갑니다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원해서 출마해달라는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비판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실은 이제 김재수 위원장께 제가 공천 방식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좀 바꿔보면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에서, 한쪽은 이제 분당갑 그리고 경기도 후보로 쌍끌이 전략할 수 있다, 시너지 일으킬 수 있고 상승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좀 성격이 다른 후보다 이렇게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당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랑 당시에 윤석열 후보였었죠. 그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실제로 시너지가 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표가 감소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의 지지율과 후의 지지율을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김은혜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시너지가 얼마큼 날지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안철수 그 위원장이 분당갑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이유가, 우리 분당을 하면 또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또 IT의 어떤 성지 같은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도 가장 IT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닌 분이 안철수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저는 분당갑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와도 각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특히 분당갑에 해당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은혜 후보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시너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의 케미는 아직까지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경 대변인께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은혜, 안철수 한쪽은 윤회 입, 한쪽은 이제 대권 주자 이러면서 경기도 선거에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요. 솔직히 크게 긴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긴장하는 것은 경기도민 그리고 각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민주당이 정말 쇄신하고 어떻게 모습을 보여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 거지 김은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시너지, 어떤 상승 효과 이 부분에 솔직히 이걸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무슨 상승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거든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지금 우리 좀 감이 또 좋으신, 마음은 여리지만 감이 좋으신 우리 위원장께서도 어떤 상승 효과가 있을지 좀 잘 모르겠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지금은 모릅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 두 후보의 과거 행보를 봤을 때 뭐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되게 바라는 전문성이 두 분이 시너지 효과가 뭔가 맞거나 서로 보완 역할을 한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그 전에 대선 캠프 내에서 두 분의 어떤 케미가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케미가 윤석열 당선인을 좀 상승시키는 뭔가를 했다거나 그런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하면 뭐가 될 텐데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오늘 대본을 이거 딱 보면서도 김은혜 안철수 러닝메이트라고 이걸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 개인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이제 지역의 후보들이 지금 이건 설득력이 없으니까 우리도 손 놓고 있을게라고 하지는 않겠죠. 또 우리의 보물, 우리의 값진 설득력 있는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는 또 많이 알리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오해하실 분이 대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약간 길잡이 같은 역할이고요. 대본대로 가는 방송 아니잖아요.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에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네네. 이 부분은 짧게 김재수 위원장께도 좀 드려보면 네. 인천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에 개항을 해 지금 이재명 후보 오면서 네. 박남춘 후보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고 다른 인천 지역의 후보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사실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대개는 명심 활용 마케팅이 주된 요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재명과 가깝다.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의 친소 관계로 사실 후보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되게 좀 이례적인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인천으로 와주신다 그러면 뭐 그런 시너지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아까 전에 뭐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후보 간의 시너지 이거 아직까지 물음표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뭐 굉장히 선전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몇 개월 바로 2달 전에 패배를 했던 패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패배의 시그널, 뭐 패배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할 것이거든요. 어떤 패장으로서의 책임은 안 하고 다시 출마를 하느냐. 다시 꽃가마를 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